변명하는 사람이 변명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이네. 애들 혼낼 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변명은 해도 그게 아니란 거 알잖아.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은 심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은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64% 올랐다고 하고요. 핫플 세종시 가격 변동률도 43.64%로 1위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종 엄청나죠? 네. 규제 폭탄에도 지금 아니면 내 집 못 산다. 라는 패닉 바잉 현상에 영끌에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형태와 임대차 사법, 세입자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했던 부분들이 전세값을 오히려 67주 연속 상승시키는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0년에 발표됐던 부동산 정부 대책에 대한 건데요. 5.6 대책에서는 용산 정비창 부지 포함해서 서울 7만 가구 추가 공급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었고요. 6.17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대폭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조합원 자격의 2년 실거주 요건 신설 등의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7.10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인상,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주택범위 비율 확대 등이 발표가 됐고요. 7월 31일 날 드디어 임대차법이 시행이 돼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도입이 됐습니다. 8월 4일 8사 대책에서는 공공재건축제도 도입, 신규 유휴부지 발굴 등으로 수도권 13만 2천 가구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 11월 19일 대책에서는 다세대 우체 활용한 공공임대, 공공전세 도입으로 11만 4,100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외에 세종시 여권발 천도론으로 세종시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난달 누적 기준 43.64%를 기록해서 전국 17개 지자체 중 단연 최고를 기록했고요. 젊은 층이 주택 매매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 매매 시장에 뛰어든 것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각종 부동산 규제가 더해지면서 지금 아니면 영영 내 집을 못 사게 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극에 달해서 패닉 바잉이라는 현상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6조 2천억이 증가했고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은 7조 4천억 원이 급증하는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코픽스가 1.5%가 오르니까 서울 아파트 주담대의 한 달 이자가 45만 원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영끌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차법 논란에 전세난은 가속되고 있고요. 2년 더 눌러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낳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값이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정부 대책이 일단 박수. 왜요? 랩하느라 힘드셨어. 그러니까 빨리 읽어달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부동산 대책 발표 많이 됐잖아요. 어떤 게 가장 임팩트 있고 영향이 일단 저는 있었을까요? 710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710 대책이 제일 셌고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6.17 대책에서 언급했었던 재건축, 이건 해당 사항이 일부밖에 없지만 재건축에 2년 거주임 붙는 거 투기가지고 안에서 이게 아주 쇼킹했고 지금도 쇼킹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710 대책에서 언급했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 12.16의 약간 좀 더 강화판 이면서 취득세를 일단 엄청나게 높인 게 이게 아주 그냥 예술이었죠. 좀 파괴력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들 얘기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다. 왜? 이제까지 공급 얘기는 공급엔 문제 없다. 그렇죠. 공급엔 문제 없다. 계속 항상 무슨 대책만 나오면 첫머리에 우리는 그 언제보다 공급을 많이 해갖고 문제 없다, 문제 없고 하다. 그렇지만 공급 대책 이번에 이제 올해 나왔다는 게 이게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공급 대책도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질서 이제 이런 그런 느낌으로. 공급 대책을 꺼냈는데 막상 뚜껑은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해놨지만 현실적으로
이 책상머리 앞에서 열심히 머리 굴려봐야 현장에는 분위기 하나도 파악 못하고 해가지고 공연불 돼버렸다. 그래 안 됐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했지만 그래서 한 2만 정도만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7만 공급한다 그랬는데 2만이 공공재개발, 5만이 공공재건축이었는데 공공재건축은 실적 빵. 그렇죠. 나오긴 나오더라도 별로 의미 없는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업이 풀리지 않을 만한 그런 사업지 빼고는 민간 사업지들은 뭐 의미가 없고. 그렇죠. 예, 공공재개발 쪽은 오히려 이제 불이 난리가 나서 지금 이게 잘 일반 못 느끼실 텐데요. 공공재개발 이후에 지금 서울의 빌라촌들 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가시화되는 올 연말 안에 발표한다 그랬는데 시범사업지 일부 그리고 내년 봄에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시화되면 언론에서 지금 배고프잖아요. 왜? 기사거리가 많지 않아.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여기 부동산 가격 부르는 게 매물이요. 이제 그거 하면서 이 재개발의 부작용, 집가 상승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공으로 넘어갈 텐데 이제 그게 하나의 큰 이슈였죠. 예. 세종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세종시는 집가 상승 43.64%. 세종시 집가 오른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세종시가 있구나 정도는 알았고 가서 구경하긴 했지만 이제 서울주의자, 이 편협한 편식 서울주의자라서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 또 누가 투기를 조장하는가? 이거 지금 여당이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여당이 조장하고 있죠. 세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세종 또 투자도 그쪽에 잘해 놓으셨어. 네, 그러면서 이제 세종 쪽으로 뭐 다 이제 완전히 행정부도 옮기고 뭐 이런 분위기 가니까 세종이 이제 좋아질 것 같다. 수요층도 심리도 움직이게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 올해 세종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의 절반 정도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절반일까? 거의 다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절반 정도라고 보는 게 나머지 절반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대전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세종이 공급 물량이 이제까지 계속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눌림목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입주 물량들 계속 이어졌고 분양 물량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머금을 수 있는 캐파 대비 가격이 좀 눌림이 있었는데 대전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세종이 덜 올라가 보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전세 가격들도 전세가 너무 쌌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반등하면서 투자의 다른 환경들도 열어줬고 그런 부분들이 나머지 한 절반 정도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반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예측 을 못했다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결국 서울 그런 얘기하잖아요. 전국구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관심 있게 보는 지역들 어디 말 그대로 지방에 막 짤짤이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이런 걸 본다고 생각하면 보는 게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들 부산 경북 쪽에서 메인 이제 그와 더불어서 생각해보는 어떤 메인 대전광역시도 있지만 사실은 대전광역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종 왜냐하면 다 만들어진 도시니까 이렇게 보던 지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요층들도 이제 세종을 주목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통장 가지고 세종은 서울 통장으로도 넣을 수 있잖아요. 당첨 비율이 약간만 있고 그래서 아무튼 맞나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원래 그래서 아니 서울 쪽에 있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세종 청약 얼마 전 작년에였나요? 리더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관심 있게 가고 부동산 스타디 카페가 순전 서울 수도권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청약 얘기들 이런 것들은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좀 될 놈은 될 놈이었는데 약간 좀 눌림목이 있었던 될 놈이 올해 조금 포텐을 발휘했고 정부 여당의 김태년 원내총무였나요? 아무튼 그 발언을 했던 분이 그리고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땅이랑 갖고 있으면서 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리를 자극했겠지. 그렇지. 기왕 살 거면 그러면 우리 될 놈 중에 하나 세종으로 한번 덜 오른 것 같아 가볼까 해서 가서 성공적인 잘 찍기를 한 게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집가가 전국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얘기 나오는 거와 똑같이 굳이 이 시점에 여권발, 천도론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이 들어요. 왜겠어. 이제 충북의 표를 좀, 충남의, 충청도의 힘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건 뭐 한쪽에서는 똑같은 여건인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고, 이거 좀, 너무 좀 웃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수가 보여.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보여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64% 올랐다는데, 세종시는 43.64% 올랐대요. 이거 마치 보면은 전국보다 세종시가 거의 뭐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보면 세종시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보면 세종시가 8배 정도 더 높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마치 뭐 세종시가 뭐 전국 가격에 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승률 것 기준으로 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마치 그렇잖아요. 6.64% 올랐으니까 아파트가 마치 6% 정도, 7% 정도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통계가 보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여지는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건 뭐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전세 관련된 부분이죠. 네, 전세는 가속되고 있다라는 거, 내년도 예상된다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67주 연속 상승세라는 게 저는 쇼킹이었어요. 뭐 네. 근데 올해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뭐 그거는 있었던 얘기고 올해보다 사실 내년이 뭐 더 심각할 거다. 지금 다들 내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뭐 영향을 끼친 거는 뭐 아니다라고 변명을 자꾸 하려고 하더라도 변명하는 사람이 변명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이네. 애들 혼낼 때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변명은 해도 그게 아니란 거 알잖아. 그게 실제 그런 억울하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 다 알잖아. 보면 이제 사실 임대차 올해 굉장히 뭐 의도해서 한 거지만 올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그중에 특히 임대차 입법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해서 안 그래도 없는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게끔 하는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러면 인해서 전세가격 뭐 폭등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진짜 보면 폭등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막 올 가을 여름에 뭐 7억대였던 전세가 지금 10억이 넘어요. 네. 가격이 그냥 뭐 얼마가 튄 거야. 상당히 안 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등장을 만들어내는 게 그 돈을 전세를 올려주고 싶어서 가겠어요? 세입자들은, 임차인들은? 물건이 없으니까 그 돈 주고라도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만 오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주니까 야 저기도 올랐는데 어쩔 수 없구나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물건이 한 지역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제도의 영향으로 다 영향을 받아서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자, 아무튼 2020년 결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는데요. 자, 그래서